예,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를 통한 MPO 지원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키스트에서 가상현실 연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장을 맡으면서 30여 년간 이 가상현실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MPO 지원 방식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MPO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산업 분야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힘겨운 시절을 보냈는데 특히 이 MPO들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현재 진행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그 서비스 중단이나 감소 경험이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간 지원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좀 운영비 유지가 가능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인적 물적 자원 마련에 타격을 입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재원 부족 경험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가 중요한 해결책 방안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가 MPO의 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 NPO들이 추구하는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이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가 친환경, 안전, 그다음에 저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벤트를 계획을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이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을 하고 하는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공간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인종이나 국민들이 물리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신세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룰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층이나 아니면 자산 보유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 향유권입니다. 이
특히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립공원 같은 자연유산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이 가상 공간에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인데요. 이 가상현실 기술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시각적인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아니면 원격지에 떨어진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이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기술이 태동부터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지금 현재는 타이프라이터를 모델링한 키보드가 소통의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보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을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정보 격차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소통을 하게 되면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세계입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하는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해서 거기에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서 공산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는 과정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용도가 다 되면은 그게 이제 쓰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상품은 콘텐츠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원은 문화 자원이 되고 그거를 가공하는 에너지는 인간의 창의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콘텐츠를 네트워크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서 뭐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지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다 쓰고 이제 용도 폐기가 되면은 쓰레기가 남지 않고 이제 자연 소멸이 되죠.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새로운 문화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붐을 일으킨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뭐 심시티라든가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이런 그 가상세계 플랫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필요해진 게 이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세계는 논리적인 가상세계고 오프라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상세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물리적 가상세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그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집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죠. 그게 답답해가지고 초기에는 그냥 휴대폰 놔두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뭐 바깥에 산보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 가상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NPO들이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이미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거를 조금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문화부의 정부에 제안한 이제 가상문화 도시의 이제 설계안인데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관광시설 이런 거를 한 공간에 다 집합시켜서 가상문화 도시를 만들자. 이건 정부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있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서 박물관 가서 자유롭게 문화재도 관람을 하고 아니면 또 공연장에서 공연도 관람을 하고 아니면 또 국립공원에 산책도 가고 하는 게 이제 자유롭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공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민간인이 구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의 메타버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화 도시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저작거리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가상 문화재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복원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항상 그 문화재를 복원을 할 때 이게 원래대로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진행돼야 될 과제인데 그런 거를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 가상 세계에서 구축을 해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는 걸 고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고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 했던 게 일본 나라의 그 남대문에 해당하는 주장문을 복원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륵사지 서탑을 복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실제 복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최초의 이제 교회가 이제 VR 처치 2.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반 상용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VR 플랫폼이라든가 VR 채팅 플랫폼,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VR 쪽 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이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헌금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NPO들이 메타버스를 처음 접근할 때 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인데요. 교육 쪽도 이 최근에 이 사례가 메타버스 안에서 최초의 교육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영국에 있는 아테나버스라는 메타버스인데요. 플랫폼은 체코의 플랫폼을 활용을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사례를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난민이 된 어린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교육기관을 난민촌에다가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결혼식은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서비스인데요. 원격지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는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줌 회의를 줌하고 연결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은 파티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가상 결혼식에서도 또 결혼식 자체보다 피로연 파티가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티에서 먹는 음식들을 밀키트로 해서 사전에 택배로 배달을 해가지고 그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요리를 해서 각자 집에서 먹으면서 축배도 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독거노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그게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는 게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이는 게 버추얼 홈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자주 볼 수 없는 가족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혼자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세계 여행을 두루 다닐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이제 가상 집이죠. 가상의 집안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액자 이런 걸로 장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대면, 그러니까 손님과 조문객을 받지 않고 장례식을 그동안 많이들 했는데, 이건 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가상 장례식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똑같이 실제로 장례식 진행 과정을 촬영을 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가상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그거 오프라인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영정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 LA의 그 85세 노인이 자기 앞으로 나올 세상에 나올 증손자들을 위해서 그 비주얼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 자서전이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의 일생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평생 해오고 이렇게 살았고 이제 이런 거를 말로 설명을 하는 거를 3차원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상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지금 그 40년사를 메타버스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지관 직원이 제페토에서 자신의 그 아바타로 자기 업무를 소개를 하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그 VR, AR 기술을 써서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내 그 소모임이라든가 회의 등을 이 브랜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데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 나가면서 진정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더 발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상 공간에서 어디 박물관 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서울에 있으면서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요즘엔 뭐 NFT나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이 비영리 단체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게 지금 이거는 탄소 감축 증명 코인이라고 해서 탄소연료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수단을 바꿨을 때 탄소 감축이 얼만큼 되는가에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은 할수록 이제 탄소 감축이 되는 양이 축적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 전자지갑에다가 그걸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제 지금 사업을 이미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탄소 감축을 얼만큼 했느냐? 그거를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유엔의 기후 협약 기구에서 어프로브를 받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탄소 감축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그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럼 그거를 코인하고 연동을 시켜서 코인으로 해서 이 사용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비영리 단체의 그 수익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도시인데요.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내가 꼭 필요한 거 이외에 뭐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이제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리버랜드라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고 작은 국가입니다.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이에 아무 어디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제 공터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를 체코의 한 정치가가 여기에다 그러면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리버랜드라는 나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한 길이가 6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몇 사람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가정하에 영국에 있는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하 하디드 설계사무소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설계사무소인데요. 여기에서 이 메타버스 도시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안에서 도시 생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메타버스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건축용어로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뭐 무슨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을 거고,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 구축을 정부에서 먼저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일반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 입주를 해가지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계속 저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